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보정하고 만드는 박세영입니다. 저는 5편의 작품을 선정하고 5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5편의 영화 모두 크게 공통된 분모가 많은 작품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주제를 묶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묶은 주제는 바로 눕는다는 주제인데요. 이어도 남매의 집, 나쁜 영화, 지옥화, 당신 얼굴 앞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눕습니다. 물론 걷기도 하고 가만히 멈춰 서기도 하고 눈을 깜빡이기도 하지만 각 영화에서 인물들이 누울 때 저는 비슷한 감정을 그리고 감각을 느낀 것 같습니다. 편하게 누워있다기보다는 자지 못해서 억지로 잠을 자기 위해서 혹은 아주 잔인한 목적을 가진 채로 이용당하기 위해서 눕혀지거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등 누워있는 이유가 다 하나같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동시에 5편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제가 눕고 싶지 않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보통 해가 지고 잠을 자기 위해서 인물들이 침대에 하루를 끝내고 쉬기 위해서 소파에 눕는 장면을 보면 저도 같이 편안해지기 마련인데, 이 5편의 영화에서 인물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제 코어에 힘을 꽉 주고 허리를 오히려 펴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누워있는 사람은 얼굴이 수직적으로가 아닌 수평적으로 되어 있어서 중력의 무게가 얼굴에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보통은 주름과 근육, 피가 아래로 쏠리며 저희가 흔히 보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누워있으면 한쪽으로, 위를 보고 있으면 뒤통수 쪽으로, 얼굴이 바닥을 향하고 있다면 코끝으로 중력이 쏠리며 얼굴이 일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카메라는 이런 얼굴을 대체로 수평선에 맞게 찍으며 저희는 또한 카메라와 같은 축을 공유하며 일그러진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누워있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아주 약간 이질적으로 어딘가 뒤틀린 얼굴을 본다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일상 속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꽤 각별한 사이거나 친한 사이거나 가족이나 연인이거나 엄청 친한 친구여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워있는 것은 편한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 저희가 모르는 이방인 앞에서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치밀한 공기가 만들어지고 다소 사적인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혼자가 아닌 남과 함께 혹은 남 앞에서 했을 때 그때도 또 완전히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감독님의 이어도라는 영화를 처음 언제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5번 어디서 봤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올해 베를린에 있는 편집실에서 제 영화를 2달 동안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옛 공산당 건물 안에서 편집을 할 때 5번을 봤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되돌아보니 한국이 그리워서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우버이츠로 맛이 약간 어설픈 비빔밥을 시켜 먹으며 선택한 영화는 이어도였습니다. 또한 이어도라는 영화는 제가 그 당시에 편집하고 있던 작품 지느러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날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동물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침없는 줌과 펜, 틸트, 카메라 무빙, 또 과감한 편집과 그만큼 기이한 에너지가 팽배한 화면 속 색깔과 얼굴, 대비,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이야기 구성을 보고 있자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서양인들한테 둘러싸인 채로 저 혼자만 생각을 하며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영화 이어도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붙잡고 밀치고 당기고 몸을 뒤섞고 묶고 끌고 다니며 어딘가에 스스로를 투척합니다. 죽은 뒤에도 시체에게 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결말쯤에 누워있는 시체가 등장을 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각은 누워있을 때 가끔 느끼는 감각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떤 텍스트를 읽어도, 이미지를 봐도 느끼지 못한 감각을 이 그 장면에서 매번 느끼는데요. 이어도라는 영화는 이런 너무 얇고 미세해서 가늘다란 감각을 아주 전투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어떤 촬영 방식들이나 화면에 가득 채운 장면들, 연출적 방향 등에서 이런 원초적 감각들을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는 영화였고요.
제가 언급한 장면에서 시체는 훼손됩니다. 그러나 이게 고어로서 혹은 바디 호러 문법으로 시각적 자극만을 위한 훼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딘가 슬픕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장면에서 이런 감정이 들까 싶을 정도로 예상치 못한 감각이 들었는데요. 시체한테 이입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체의 신체에 이입을 하며 훼손을 하는 주체와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몸짓에도 이입을 하며 저는 일종의 디아스포라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선과 악, 어떤 누군가 나쁜 짓을 하고 누군가 착한 짓을 하고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명확한 감정이 아닌 뭘 느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계속 감각적인 타격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 시체가 누워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시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화면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시체만이 수평적으로 화면에 하단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렇게 길게 펼쳐진 신체가 화면 상단에서 계속 움직이는 생동하는 신체들의 군상이 추상적으로 변하며 어느새 누운 신체는 육지, 땅, 바다처럼 보이고 상단에 놓인 시체들은 배, 나무, 산처럼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화 이어도를 보게 되신다면 신체들이 수평적으로 널브러진 수평적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 신체들이 움직여지는 카메라와 빛 그리고 중력과 맺는 관계들에 대해 집중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영화 지옥화에서는 인물들이 원하지 않아도 계속 수평적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사람들은 특히 후반부에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잘 갖춰진 도로 위를 시멘트 바닥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똑똑한 자연의 질긴 생명력이 느껴지는 지형들 위로 혹은 속으로 걷습니다. 물로 적셔진 진흙바닥, 갯벌, 무더운 여름 햇살로 적셔진 비포장 도로 등 이 영화를 보고 있자면 중력의 무게를 계속 감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혹독한 풍경 속을 걷는 인물들의 발걸음은 도시에서 저희가 걷는 그런 걸음과 몸짓과는 전혀 다릅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기어가고 달리다가 넘어지고 심지어 그냥 걸으려고 하더라도 땅 자체에 예측 불가능한 지형 때문인지 발걸음조차도 어설프고 위태롭습니다. 게다가 흑백 영화이기 때문에 색을 포함한 많은 정보가 제거되고 오직 질감만 남아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형들의 질감은 반짝거리고 아른거리고 못생기기도 했고 밟고 싶지 않게 밟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물들은 끊임없이 지형들 속에서 헤맵니다. 이런 한계와 제약 속에서 이 전진하는 주인공을 보고 있자면 영화의 서사적 방향성 그리고 이야기적 흐름 이외에 이 동작적 운동성이 부각되며 이런 부각이 거듭될수록 지형과 인간이 이를 통과하는 방식 또한 이 영화에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와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영화 결말에 등장하는 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물들은 쫓고 쫓기고 도망치고 도망치는 이를 또 쫓으면서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넘어지고 눕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일어서 있던 사람도 눕게 됩니다. 마치 강이 갯벌이 진흙이 자석처럼 작용을 하며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엄청난 엔딩 장면에서 저는 화면에 수직적으로 얼굴이 사람이 담겼을 때 보다 수평적으로 담겨있는 모습에 적응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끌려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는 제가 선별한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다양한 장소에서 누워있는 장면들을 담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하철역, 아무런 길바닥, 골목길 등 도시의 거의 모든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장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인물들은 막상 불편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누워있어도 자기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누워있는 것 같고 청소년들이 밤에 거리를 걷다가 아무런 길바닥에 들어눕는 것을 보고 있으면 자기 침실에 돌아와서 누워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경계와 이분법이 많이 무너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의 규칙과 약속들이 계속 무너지는 듯한 감각을 느끼며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는 그리 친절하거나 보기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관객에게 손을 뻗어 자신한테 다가오라고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폐가의 어느 방에 녹슬고 있는 비디오를 발견하고 튼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봤습니다. 영화 나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디서 눕든 편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들이 거기에 눕고 싶어서 누워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울 수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 서울역 광장에 아무런 지하철역에 누워있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그들한테 편한 에이스 매트리스를 주고 가져가라고 하면 아마 거기에 누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에이스 매트리스를 주진 않습니다.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불량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의 변방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할 수 없이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얼굴과 태도, 하는 말들을 보면 그다지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것은 전혀 그런 기능으로 지어지지 않은 도시에 여러 지형들 위에서, 특히 콘크리트의 어떤 수직과 수평들 위에서, 딱딱한 바닥과 차가운 시멘트 위에서 이 인물들은 그냥 눕습니다.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노가리를 까고 웃고 떠들고 울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의식을 잃기도 하고 울부짖습니다. 요즘 어떤 나라에서는 노숙을 못하게 하려고 곳곳에 놓인 벤치에 스파이크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누울 수 없도록 벤치 설계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몇 개월 후에 이런 불편한 곳들에 어떻게든 누워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발견을 했습니다. 스파이크가 있어도 그 위에 불편하게, 몸을 불편하게 뒤틀어서 눕는 사람들, 웅크리고 누운 사람들, 어떻게든 신체를 뒤틀고 비틀어서 의지적으로 누우려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려고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시란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대한 고려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수직과 수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도시 풍경들에서 수직이, 수평이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틈이, 동그라미와 곡선이 공존할 수 있는 틈과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쁜 영화가 보여주듯 인간은 어떻게든 어디서든 누워서 잘 수 있습니다. 나쁜 영화는 제게 이런 맥락에서 그런 영화입니다.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기시켜주는, 그게 아무리 보기 힘들어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야 하니까요. 조성희 감독님의 남매의 집은 단편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오빠는 침입자들의 지시로 바닥에 눕게 됩니다. 그 장면을 접하실 때 영화가 형성하는 분위기, 상태 등에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운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저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들, 생각들, 안정감, 편안함, 쉼 등의 키워드들을 하나씩 조금씩 건드리고 뒤틀고 익숙한 것들을 완전히 낯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집이라는 공간이 거의 외계적인 존재로 너무 이질적으로 불편하고 불쾌한 공간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야기에 관한 어떤 스포일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영화가 끝난 뒤에 이 주인공인 남매가 자려고 누웠을 때를 떠올리면 그보다 더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라는 공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그리고 어떤 의미들이 완전히 상실된 채로 집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어떤 편안하고 익숙한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고 변모한 채로 영화는 끝납니다. 저는 그게 이 영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익숙한 행위,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별 의미 없이 하는 행위를 주목하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 남매의 집에서 느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들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뻗어서 자려고 서로 같이 잡으려고 쉬고 싶은데 쉬지는 못하겠으나 그래도 쉬려고 노력하고 싶어서 그러나 대체로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누울 때 쉬려고 눕는다면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희와 목적은 같으나 결코 그런 쉼을 찾지는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우려고 하고 시도를 하고 눕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 얼굴 앞에서의 주인공이 자주 눕는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은 방석을 2개 베고 눕기도 하고 약간 몸을 비틀어서 눕기도 하고 등을 소파 뒤에 기대서 눕기도 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핸드폰도 만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멍도 때립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소파의 색과 질감을 저희는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카메라의 룩 때문인지 약간 삐걱거리고 흔들리는 카메라의 어떤 무빙 때문인지 영화의 색감 때문인지 배우님의 연기 톤 때문인지 서사적 방향성 혹은 대사 때문인지 이렇게 일상적인 장면과 동작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저렇게까지 흔한 소파마저도 완전히 낯선 것으로 변한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영화에서 인물이 그 소파에 누워있을 때를 보고 있으면 저희 모두 소파가 꺼지는 정도를 이 살같이 닿았을 때의 감각을 혹은 여름에 땀 묻은 피부랑 가죽이 닿았을 때의 질감이 어떨지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져서 그런지 그런 익숙하고 알 것 같은 감각을 끊임없이 계속 느끼다 보면 이후에 다른 가능성들이 감각의 어떤 가능성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테이크가 길기도 하고 호흡이 빠른 어떤 액션 영화가 아닌 만큼 저희는 계속 강제적으로 이 소파를 그리고 소파에서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는 인물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소파의 존재를 까먹게 됩니다. 누워있는 것도 까먹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다시 다른 장면들이 이어지고 이 소파로 이 누워있는 인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파의 존재를 촉감과 질감을 그리고 누워있는 인물을 저희는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처음 느낀 어떤 지나치게 일상적인 감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바뀌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며 이 영화를 봐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의 그림을 계속 오랫동안 볼 때의 감각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한 자신감이 혹은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점점 어떤 지루함 혹은 나태함으로 변하고 그 지루함과 나태함 또한 그 상태의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 다른 감각으로 변하듯 계속해서 소파의 의미가 그 위에 누워있는 주인공의 행위가 그리고 그 의미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추천 영화 5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이 영화들을 만나러 오재미동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